자, 우리 주식급등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우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의 차트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전에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카카오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당장 주말만 하더라도 카카오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선 넘었다 카카오 하는 썸네일로 민심 떡락, 주가 폭락, 카카오 앞으로의 시나리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무려 32분이나 돼요. 자, 32분짜리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 말씀드린 게 정확히 오늘자로 이루어졌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 어떻게 움직였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게 되면 9월 28일자로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민심 떡락, 주가 폭락, 카카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시나리오 영상입니다. 자, 영상 재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업데이트가 된 9월 26일자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강한 장대 음봉으로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건이 가장 큰 거예요.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난 뒤에 여론이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카카오톡의 이탈, 그리고 주주들의 매도가 이어졌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월요일자로 어떻게 보여줄 거냐. 월요일자로 이 카카오의 움직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강하게 삼각수렴을 이탈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탈을 나오게 되면은 반발 매수세,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 말은 즉 월요일자로 해서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점 매수세죠. 근데 이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제가 아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서 사과를 진행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광고 좀 없애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라는 공지가 떠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지금 당장 이탈을 고민을 하고 있는, 카카오톡 탈퇴를 고민을 하고 있는 유저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지가 오후장에 나올지 장전에 나올지 장 마감 이후에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 공지가 나오게 되면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지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장 초반부터 해서 카카오의 주가는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음봉 나오다가도 공지가 떴어. 그러면은 아래 꼬리 출현한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월요일자로 해서 카카오가 지금 현재 금요일에 깊게 빠진 이 음봉을 어느 정도 메꿔주려면은 월요일자 기준으로 해서 원상복구할 거라는 공지가 떠야 된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주주들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카카오톡을 다시 한번 복원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공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뉴스가 나왔죠. 자, 이거는 이제 카카오 측에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서 나온 게 아니라 언론사가 이렇게 뉴스를 낸 건데, 어찌됐건 간에 기정사실로 보여요. 확정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원한다라는 의사를 비셨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오늘 월요일자로 카카오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이렇게 나와주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말간에 카카오 시나리오를 올려드린 그대로 오늘자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제가 주말 동안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고 참고해가지고 오늘자로 카카오 주가 보니까 현우진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차트는 진짜 잘 보는구나 인정하시는 분들 아래 하단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지금 현재 시끄럽죠. 제가 우측에도 이렇게 이번 주 이슈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놨는데 네이버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첫 번째로 오늘자로 카카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가 지금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자, 결국에는 삼각수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는 이러한 삼각수렴 자리에서 자, 금요일자 26일자로 해가지고 강한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6%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그때 난리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월요일자로 올라와 주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다시 업데이트 이전에 친구 탭으로 돌려놓겠다, 하도 논란이 많다 보니까 다시 복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까지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자로 해가지고 카카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무슨 시장인가요? 우리 증시라는 거죠. 자, 우리 코스피 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이야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코스피 차트를 띄우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가 20년도 3월에 증시가 빠지고 그런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원웨이 상방 나오면서 강한 반등, 그러면서 3000포인트까지 돌파를 보여주는 코스피 증시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서 하방 이탈을 정말 강하게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 이 저점을 그대로 이어보게 되면은 뭔가요? 사실상 지지와 저항 자리가 하나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지와 저항 자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까이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저항 구간에 맞고 지난주에 우리 증시 크게 빠진 날 금요일자로 해가지고 크게 빠졌었죠. 저항대에 맞고 그대로 떨어진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월요일자로 해서 다시 한번 양봉으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양봉을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저항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양봉으로 밀어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저항을 돌파를 보여주냐 아니면 또다시 저항에 맞고 떨어지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 입장에서도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바로 두 번째예요. 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초장기 명절 연휴예요. 사실상 이번 주도 목요일까지만 장이 열리고 금요일부터 연휴에 돌입을 하는데 화수목 3일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부랴부랴 야 이 3일 동안 미친듯이 끌어올려 카카오 이럴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매도 심리가 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화수목 계속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개인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개인들의 물량을 쥐고 세력들은 올려야 되는 입장으로서 굳이 세력들이 돈을 안 쓰더라도 굳이 쓰면서 올려줄 필요가 없는 날이 바로 이번 주 화수목 남은 3일장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요, 이 두 가지의 이슈 덕분에 카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횡보 혹은 우하향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장에요, 양봉으로 들어 올려준다 한들 결국에는 저항대 맞고 하락이 나오거나 윗꼬리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자, 이 삼각수렴 상단 구간 있죠. 이 상단 구간을 앞서 돌파를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켜줬어야 되는데 if25에서 카카오가 개뻘짓거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음봉으로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 구간에 있어서 다시 회복을 진행을 하려면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돈을 써야 돼요. 불필요한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쉽게 말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력들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굳이 돈 써가면서 올릴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 올리더라도 세력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걸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넘도록 6거래일 넘도록 어떻게만 하고 있나요? 기관들과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오늘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과 외인들은 매도했다 이거죠. 물론 금요일자 대비해가지고 수량이 많이 줄어들기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전반적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다라는 게 결론인 겁니다. 따라서 제가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최근 4거래일 동안 강한 음봉으로 밀린 카카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결과가 월요일자로 반영이 됐고 이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올려주냐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올리더라도 저항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굳이 돈 써가면서 이 매물대를 확인 안 할 것이다. 매수세가 들어온들 카카오는 결국에는 이슈나 뉴스가 없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그대로 밀릴 가능성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밀린다고 해서 그대로 음봉으로 장대 음봉 이렇게 빠진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빠지냐? 자, 이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이 저점 테스트를 또 하러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6만원 구간대에 매물대를 지속적으로 또 체크해주면서 횡보하는,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개미들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주워 담을 수 있는 매수 구간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쉽게 물량을 풀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카카오에 뭔가 악재가 터져야 되는데 최근에 나올 만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없다. 그게 제 결론이고요. 이제는 이 삼각수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카카오는 삼각수렴을 돌파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원한 돌파가 안 나왔어요. 고점 갱신 또한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밑에 빠진 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주고 그런 다음부터 해서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어야 된다.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이 있죠. 6개월 선과 1년 선입니다. 파란색 선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55,000원 이 구간이 코앞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닿는 지점 있죠. 자, 이렇게 맞닿는 지점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지지 구간을 확인하러 올 수가 있어요.
파란색 선에 지지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당장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울상이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지지가 성공적으로 나오면은 완벽하게 V자 반등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발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현생 사시면서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면서 카카오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워 담을 준비만 하셔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게다가 우리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 카카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일단은 카카오는 20년도 당시에 큰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무려 17만 3천 원이라는 고점을 썼죠. 그런데 최초의 이 폭등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을 한번 봅시다. 저점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저점과 그리고 올라갈 때 상승의 마지막 파동을 보여주었던 이 자리 이어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정확하게 추세선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추세선 맞닿았는데 윗꼬리가 나왔나요? 아예 닿지를 않았죠. 그 말은 즉 무슨 말인가요? 카카오 아직 한 발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한 발 더 남았다라는 게, 여기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주느냐, 아니면은 저항이 맞고 윗꼬리로 이런 식으로 남기느냐, 그 부분에서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도 또 촬영을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당장 카카오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다라는 게 제 결론인 거예요. 자, 이 구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가격대가 다음 달 기준으로 이제 우리 9월 마감이죠. 자, 10월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8만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어요. 정확히 7만 9천 원짜리인데 바로 이 자리인 거죠. 자, 이 자리가 이제 7만 9천 원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서 고점도 돌파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요. 거기다가 월봉 차트상 앞서 나왔던 이러한 저항대 역할을 해주는 추세선 자리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안착을 해줘야지만 카카오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중장기적으로요. 여기에서 만약 저항대를 못 뚫고 그대로 윗골이 남긴 채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밀리거나 양봉 마감을 진행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3번 정도는 더 이 위에 상당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구름대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에 맞고 횡보나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보유하셨던 주주분들을 위해서 단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당장 우리 카카오 진입을 원하시는 신규 매수자들을 위해서 매수 구간은 어디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겠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당장 카카오의 저항대 매물이 너무나도 두껍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을 한 번에 돈 쓰면서 호재가 터지면은 올라가게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호재거리가 언제 나올지 아직도 미지수고, 거기다가 카카오에 지금 현재 호재가 터질 거였다라고 하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최근 4거래일 동안 밀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밀릴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야, 얘 왜 올리는 거야 카카오 하면서, 설마 네이버나 두나무가 이렇게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빗썸이라던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해가지고 호재를 하나 터트릴까 찌라시가 난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선 카카오를 지금 현재 한 템포 죽이면서 파란색 6개월 선을 지금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 가격대가 굳이 55,000원, 54,000원 이러한 가격대가 아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파란색 선에 닿으면서 지지 구간을 하루 이틀 정도 체크를 할 때, 그때 매수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베스트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내가 평단가 낮추려고 7만원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데 55,000원 내려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들어가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굳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타점으로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 이거는 오히려 스윙이라던가 단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카카오 당분간 재미없다 하더라도 시간 싸움에 돌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월봉 차트 뿐만 아니라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모두가 다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카카오 마무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두나무, 업비트와 지금 현재 합병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는 주식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카카오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적극적인 부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지금 현재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거래일 동안 몇 프로 올렸나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무려 21%, 22% 이상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네이버 입장에선 정말 크게 올라갔을 뿐더러 지금 현재 과열 구간까지도 아닌 상황에서 신고가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20년도 3월 팬데믹 이후부터 해서 저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봅시다. 왜냐하면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였죠. 20년도 3월에 저점 한번 찍어주고요. 원웨이 상방 나오면서 46만 5천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해서 죽을 때 파동을 마지막 파동과 함께 이어보게 되면은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가 보입니다. 자, 저점과 마지막 파동의 저점, 게다가 이번에 상승 나왔을 때의 고점 자리 이어보시게 되면은요, 23년도 당시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저항에 맞고 떨어졌던 가격 구간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 구간에 이제 저항대가 생겼다라는 걸 가정하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요, 당장으로서는 29만 8천원, 자, 이 자리가 이제 현재 저항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원한 돌파보다는 오히려 정말 애매한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 여기에서 당장 내일자로 해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을 또 깊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가격 구간이 바로 이 30만원 구간이라는 거죠. 현재 초록색 선 5일선 자리인데 이 5일선 자리가 아직 이제서야 25만원 돌파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27만 7천원짜리 위치에 있죠. 종가 기준으로 너무나도 넓은 이격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격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이버 또한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결국에는 세력들의 매수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이고 거기다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 또한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하게 운전할 필요 없이 3거래일 동안 급하게 올린 만큼 다시 한번 쉬어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3분봉 조정 나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주봉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네이버는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를 한 지금의 현재 모습, 그 말은 즉 저항을 다 돌파를 해놓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저항을 다 돌파를 했다라는 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상승이 남은 단계인 건데,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이제부터는 소화를 해야 돼요. 게다가 앞서도 한번 소화를 해주면서 음봉으로 밀린 모습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당장 단기간에 이렇게 폭등 나오는 게 납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이 구간의 물량을 쓸어 담고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등락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0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매물대 특정 구간에 몰려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구간에 지금 매물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모습인데, 그 이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폭락 나오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반등도 나왔던 구간이 바로 22년도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밀려버리니까 강하게 빌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 구간의 매물대를 알차게 소화를 해줄 필요도 있을 뿐더러 거래량 또한 앞서 나왔던 거래량보다 현저하게 많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락폭 또한 심해질 것이며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는 찬스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월봉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46만 5천원 이 자리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구간의 매물대, 즉 30만원 구간대의 매물대를 어떻게 앞으로 소화를 하냐, 사실상 확정난 건 뭐예요? 30만원 돌파는 하겠구나라는 게 확정난 겁니다. 게다가 구름대 안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가볍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일정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긴 초장기 연휴가 남아있는 상태로서 이 초장기 연휴 기간 동안 네이버 입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오히려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가 계속 찌라시로 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기대감에 더욱더 치고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30만원 구간대를 박스권 매물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보여주고 나서 지지 및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까지도 최종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 네이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당장 5일선에 맞았을 때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격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선과. 자, 그렇기 때문에 급락이 떨어지더라도 괜찮고요, 오히려 조정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닌 차트예요. 따라서
네이버가 만약에 내일도 날아간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시는 부분이고, 오히려 보유자분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 없이 네이버 조정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이동평균선들이 완벽하게 정별에 이르렀을 때,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이번 주 남은 주식시장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장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선 초장기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카카오나 네이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서 3거래일 동안 급등이라던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현금 비중을 늘리실 때예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이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방향성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으실 수 있고, 게다가 신규 진입까지도 하실 수 있는 타점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 타점을 우리는 한번 노려보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우리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 저는 앞으로 더더욱 네이버와 카카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진이었습니다.